이제 잠의 일반적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잠은 신체적인 성장이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두뇌의 발달에도 그리고 정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건데요. 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성장이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잠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일 테고 또 24시간 중에 신생아 때는 뭐 16시간, 18시간 정도 잠을 자고 또 돌전까지도 거의 12시간 이상 잠을 자는 걸로 보면 이 잠이 아이의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성장 호르몬 하면 요새는 우리가 키와고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키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성장이나 발달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회복하는 역할까지 전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수면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렘 수면이라고 불리는 수면인데 이때는 꿈을 꾸는 수면이고요. 그리고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 그 수면 단계가 있어요.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비렘 수면이 약 75%를 차지하고 렘 수면, 두뇌와 관련되어 있는 렘 수면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 아기 같은 경우에는 렘 수면, 두뇌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수면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면 아무래도 두뇌 발달이 빠른 시기에 렘 수면이 또 많고 그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뭐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두뇌에도 도움이 되고 인지, 뭐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다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초보 엄마 아빠들한테 왜 아기에게 잠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 자면 울어요 라고. 네, 그 정도로 아이의 잠은 엄마 아빠한테 있어서는 당장의 분위기, 심지어는 1시간 이후의 분위기, 그리고 짧게는 30분 이후의 분위기까지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더 길게 봐서 아이의 성장, 신체 성장, 두뇌 성장 이런 것들에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당장의 정서, 분위기 그리고 아이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맘카페 같이 육아 카페나 이제 맘사회에서 알려져 있는 수면 교육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수면 교육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맘카페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수면 교육하면 아이를 혼자 잠들게 하는 방법, 아이의 잠드는 방법을 바꿔서 혼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 뭐 안아주거나 뭐 전물려서 재운다던가 분유를 먹이지 않고 그냥 똑바로 누워서 아이가 등을 잠자리에 대고서 자는 거 그런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수면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가 뭐 젖을 먹거나 안아서 재워야 한다던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면 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그 수면 교육을 통해서 아이의 잠드는 방법을 바꿀 때에는 아이가 처음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울게 되거든요. 단기간에 걸쳐서 뭐 3박 4일 동안은 1시간에 뭐 1시간, 2시간도 울기도 하고 뭐 30분은 아주 기본이고요. 그런 것을 이제 보통 수면 교육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아주 좁은 의미의 수면 교육이라고 보고 있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수면 교육. 그래서 넓게는 성인들에게도 일반 성인들뿐만 아니라 불면증을 가진 성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잠 습관을 들이는 모든 과정, 이거를 넓은 의미의 수면 교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기인 경우에는 아이 잠드는 문제만 문제를 삼아서 아이가 뭐 젖을 물려 재우기 때문에 또 안아서 재우기 때문에 그래서 잠 문제가 있어서 자다가 또 깨고 한다라고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젖 물지 않아도 뭐 안아주지 않아도 누가 안아주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면증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이의 잠 문제는 단순히 아이의 잠드는 문제만을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규칙적인 수면 일과를 먼저 형성을 하고요.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수면 의식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두뇌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어떤 과정이에요.
저는 이 수면의식 3종 세트라고 불러서 목욕하고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책 읽으면 이제 아이가 이거를 늘 해주면 이제는 곧 잠드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수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기뿐만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불면증이 있는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수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잠습관을 형성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침대를 잠자기 위한 성역으로 여기는 거. 침실에서는 되도록이면은 TV를 본다던가 유튜브를 본다던가 아니면 일을 한다던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한 공간으로 여겨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침실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죠. 밤이 되면 아주 어둡게 해주고, 낮이 되면 또 아침 기상 햇빛을 또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온도도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잠을 잘 때는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잠을 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생활 온도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의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너무 시끄러우면 또 안 되겠죠. 그런 환경을 갖춰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기한테는 정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카페인이나 너무 당류를 섭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건 좀 더 큰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운동, 성인에게는 운동이겠고 아이한테는 활발하게 노는 시간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전부 모든 것들을 합해서 이제 수면 교육이라고 부르는데, 맘카페에서는 육아 세계에서는 수면 교육이라고 하면 아이 잠드는 방법 하나를 고치는 거, 이걸 이제 수면 교육이라고 보통 부르고는 있죠. 근데 넓은 의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목을 붙이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는 이 누림부 수면에서 수면 교육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담았어요. 첫 번째는 원령적으로 좀 느리게 수면 교육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수면 교육이 단기간에 아기가 1시간, 2시간 울더라도 혼자 잠들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좀 덜 울리면서 좀 긴 시간을 두고서라도 아이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게 하는 거, 이거를 저는 누림부 수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드는 방법만을 문제 삼지는 않고요. 아이가 기상했을 때 시간부터 잠드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기상하는 그 분위기까지 전부 와서 하루 전체를 봐서 혹시 이 하루 전체 중에서 아이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요. 잠드는 방법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일과가 또 자기한테 잘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엄마의 일과와 아기의 일과가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과에 문제는 없는지 이걸 확인하고, 또 혹시 수유 방법이나 수유 양, 그리고 수유 횟수 이런 거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또 놀이 중에서도 지금 좀 더 놀이를 중에서도 좋은 놀이를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활발하게 놀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놀이를 같이 하면서 또 아이의 운동량, 활동량 이걸 늘려주면서 또 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을 자게 되려면 긴장을 완전히 푼 상태에서 잠을 자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풀려면 아무래도 놀이가 중요하고 또 정서가 중요해서 혹시 정서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봅니다. 네, 그렇게 전부 다 아이의 잠드는 방법만을 문제 삼지 않고 아이의 전체 하루,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부모의 육아 스타일이나 부모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까지 전부 살펴봐서 아이가 숙면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찾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가 잠드는 방법 중에서, 그리고 아이가 선호하는 그 수면 환경 중에서 좀 더 개선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단계를 설정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가는 것을 수면 교육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단기간으로 아기 울리는, 그래서 단기간으로 아이 잠드는 방법을 바꾸는 이런 수면 교육은 사실 모든 아이한테 필요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필요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를 좀 덜 울리고 싶어서 안아주고 젖을 주고 또 업어주고
또 어느 때는 막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달래려고 하는데 이게 달래지지 않고 아이는 울기만 하고 잠은 자지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런 단기간 좀 울리는 수면 교육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런 아이라 하더라도 먼저는 아이를 혼자 울리거나 아니면 단기간으로 울리는 수면 교육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넓은 의미의 수면 교육,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일과를 형성을 먼저 해주고 또 두뇌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준비하는 수면 의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단기간이라도 아이가 좀 더 울더라도 수면 교육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면 또 아이가 울음을 울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수면 교육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이가 그 다음에는 좀 잘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 수면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엄마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가 많이 우는 아이를 못 겪어보신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4시간을 그냥 울기만 하고 잠을 못 자는 아이들 이야기가 흔하거든요. 그러면 이 4시간을 우는 아이가 그럼 엄마 때문에, 엄마가 이기적이어서 수면 교육을 하는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이도 힘들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잠을 자고 나면 이 정서가 회복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전문가들이 참 제안해 놓은 방법들은 참 많거든요. 크게는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7시에 취침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아이 두고 그 다음날 기상시간 7시에 가면 된다 하고 말할 정도로 그냥 아이 혼자 울리는 방법. 그리고 혼자 울리긴 하는데 가끔씩 가서 달래주고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해주고 엄마 아빠에 가까운 데 있다라고 확신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이를 혼자 두진 않아요. 같이 있어주면서 가끔씩 달래주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아이 혼자 스스로 누워서 잘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같이 있어주면서 또 적극적으로 달래줘요. 젖도 물리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요. 업어주기도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는 내려놓는 거예요. 잠들기 직전에 아기를 내려놔서 아이가 잠들기 전에는 등을 대고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잠자리에서 스스로 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이렇게 4가지인데 저는 아이 울음을 그렇게 잘 참는 편이 아니거든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저는 아이 울음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달래주면서 대신에 잠들기 직전에는 아기를 한번 내려보는 방법, 그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또 이 방법을 할 수도 없고 선호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을 하다 보면 아이를 단시간에 울리는 방법에 비해서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거든요. 이 많이 걸리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또 아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달래줌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울기 때문에 이 울음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가능한 것 같진 않아요. 차라리 아기가 혼자 울고 엄마가 문을 닫고 나가서 울더라도 차라리 아기 울음을 좀 멀리 듣는 게 더 마음적으로 편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울음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비록 마지막 방법인 적극적으로 달래주고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가족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엄마 아빠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이의 울음에 대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수면 교육 방법은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크게 2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수면 교육에 대한 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기 울음을 어떻게 보느냐, 아기 울음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 것이냐. 이 2가지인데 2가지는 결국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기 수면 교육을 할 때 엄마가 독해야지만 성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 자신한테 맞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수면 교육 중에서도 아까 4가지 크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혼자 울려도 차라리 이게 혼자 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를 믿어주는 쪽의 스타일인지, 아니면 아기 좀 덜 울리고 싶으니까 같이 있어주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같이 해줄 것인지, 그래서 어떤 수면 교육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수면 교육이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넓은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기 울음을 어떻게 보느냐, 이 자세도 굉장히 필요해요. 아이 울음은 의사소통의 수단이잖아요. 아이한테는 거의 유일한 의사소통의 수단인데, 안타깝게도 의사소통의 수단을 웃음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울음을 통해서 배고프다고 표현하고 졸립다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울음을 일단 내가 꼭 달래줘야 되는 것, 이것으로 보기보다는 아이가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마는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한계를 인정하시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고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기의 울음을 다 달래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근데 이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아기한테는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이제 저는 보통 책에서는 한 20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분 정도는 뭐 수유를 한다든지, 배고플지 모르니까 뭐 기저귀를 간다든지,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정서적으로 필요해서 엄마 같이 꼭 끌어안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욕구를 취해주고 나면 20분 정도가 지나서도 여전히 운다 그러면 이건 어쩌면 울음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 아빠는 해소해 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긴장을 푸는, 울음으로 푸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울음을 이제 버텨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울음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울음에 대해서 좀 아기 울음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달래줘야 된다라는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대신에 아기가 울음으로 자신의 긴장을 푸는 단계일 것이다 하고 좀 떨어져서 인식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넓은 의미의 수면 교육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수면 의식을 형성하는 거는 아기가 태어나서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첫날부터도 해주면 사실 좋아요. 넓은 의미의 수면 교육이라서. 그래서 첫날부터 해주면 좋지만 보통 이 질문을 하실 때는 그게 궁금한 건 아니고, 아기가 좀 울어도 잠드는 방법을 바꾸는 방법, 그런 수면 교육을 언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한 4개월 이후에, 이 4개월쯤에는 아기에게도 일주기 리듬이라는 잠을 주관하는 커다란 리듬이 발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개월쯤이 되면 이제 수면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볼 것 같아요. 근데 4개월 이전에도 물론 잘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화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어도 일주기 리듬이 발달하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아기가 좀 더 울어도 견딜 수 있고, 또 좋은 수면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또 단기간 울리는 수면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실패한 수면 교육도 뭔가 얻어지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은 너무 하고 싶진 않아요. 수면 교육을 하고 나서 한 첫날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요. 이렇게 그렇게 크게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도 울긴 울었지만 결국 잠이 드는구나 하고, 그런 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우리 아이도 이제는 엄마 아빠 도움 없이도 잘 수 있는 아이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일 또는 5일 이렇게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새로 수면 교육을 했던 이 방법이 통하지가 않는 것 같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이 처음처럼 다시 많이 울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수면 교육 방법이 지금 틀렸구나, 이게 나한테는 안 맞구나, 또는 아기한테는 안 맞구나 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수면 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습 과정, 옛날 습관이 사라지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때 일어나는 옛날 습관을 재발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수면 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습관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뭐 하나를 하려고 결심을 해서 3일 동안은 잘했는데 4일째 되는 날 갑자기 예전에 뭔가가 그리워. 그걸 다시 하고 싶어서 결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때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조차도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면 교육에 있어서 한 3일, 짧으면 3일, 한 5일, 그리고 한 2주 정도면은 그런 옛날 습관의 방법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아이가 저항이 심하고 울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럴 때는 더 많이 울기 때문에 아이를 안아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시기는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고 했던 그 방법들을 다시 해주면 아이도 다시 그 방법에, 새로운 방법에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혹시 실패했다 하더라도 전부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좀 더 아기를 더 많이 안아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옆에 더 있어줘야 된다던가, 토닥여줘야 된다던가, 그렇게 아기를 좀 덜 울리게 해서 어떤 방법은 단기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거거든요. 며칠이면 사실 다시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 방법으로 아예 돌아가서 이거는 통하지 않는구나 라고 좌절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곧 준비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잠깐 후퇴를 한다 하더라도. 잠하고 노는 거하고는 서로 굉장히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잠을 자려면 긴장을 완화하는 게 꼭 필요한데, 놀이가 이 긴장 완화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는 또 정서적으로 충족한 상태에서 잠도 더 잘 자게 돼요. 근데 놀이가 또 이 정서를 충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놀이의 수면 교육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1대1 놀이를 통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기가 1대1로 완전히 서로 집중해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아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봐주고, 그리고 아기가 손대는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아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칭찬을 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해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아이가 혼자서도 잘 놀아요. 기분이 충족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1대1 놀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 수반돼서 또 저절로 따라오기도 하지만, 일부러 아이하고만 모든 시간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고 아이가 혼자서 놀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잠은 결국 혼자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 때도 혼자 하는 연습, 그리고 혼자 자신만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는 그 연습을 놀이 시간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더 자라서 6개월, 8개월 이때쯤이 되면 이제 놀이 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나요, 이전보다. 근데 중간중간에 아이가 지루해서 그런지 아니면 졸려서 그런지 이렇게 칭얼대면 이제 졸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재우게 되면, 그때는 짧게만 자고, 짧게 자고는 아직 충분히 졸리지가 않은 상태에서 잤기 때문에 짧게만 자고 잠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잘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놀아야 되는, 새로운 놀이를 해야 될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는데도 이왕이면 한 군데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플레이스테이션을 여러 개를 세팅을 해주고, 처음에는 거실에서 잠깐 놀았다면 잠깐 아이의 위치를 바꿔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고,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잠깐 놀아주고, 그러면 아이가 노는 시간이 이제 지루하다는 표현을 덜 할 수 있겠죠. 장소가 바뀌었고 또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노니까. 네, 그런 습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엄마 아빠하고 연결이 된 느낌이 나고 나면, 특히 이제 까르르 하고 웃고 나면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더 잘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는 아이가 너무 흥분하면 잠을 방해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충족을 시키고 났더니 잠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무 물론 이 시간에
흥분이 되는 놀이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까르르 하면서 서로 즐거운 놀이, 엄마와 아빠와 같이 하는 놀이가 있다면 그 놀이를 통해서도 수면으로 들어가는 긴장을 완화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놀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수면의 놀이의 비법이 거기에도 숨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일과를 가진다던가 수면 의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먹는 걸 조절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험 신호는 없을 거고요. 단기간으로 아기가 많이 울 때, 1시간은 사실 거의 울기도 하거든요. 물론 아주 느린 수면 교육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 1시간 정도 아기가 울었을 때 그 다음날 아이의 분위기는 어떤지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날은 특히. 그래서 아이가 수유량이 확 줄어들었다. 아니면 아이하고 평상시에는 눈을 마주치고 잘 놀았었는데 그날 따라서 왠지 잘 엄마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아니면 어디 구석에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혹시 이거는 아이가 수면 교육을 하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아이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때에는 가능하면 잠깐 중단을 하시고 다음 시기에 아이가 좀 더 자랐을 때 다시 수면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단기간 동안에 수면 교육을 하는 것을, 아기의 잠드는 습관을 고치는 것을 수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수면 교육이 아이의 수면에 결국엔 좋은 영향을 미쳐서 잠도 잘 자게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좋다라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너무 많이 울기 때문에 그렇게 울리면서까지 수면 교육을 하는 것이 괜찮은가. 그래서 그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수면 교육을 아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애착육아, 아기하고 같이 잠을 자고 또 모유 수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이 수면 교육을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학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는 않아요. 서로 찬반양론을 가지신 분들이 논문을 가지고 싸우고 계세요. 연구를 통해서 한 명이 수면 교육 효과가 좋다, 나중에 정서적으로도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놓으면 곧바로 이어서 아니다, 수면 교육하면 정서적으로 좋지 않고 엄마한테도 뭐가 안 좋다, 이런 식의 수면 교육이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는 손을 들어주고 있진 않지만 사실 이 찬반양론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 수면 교육에 대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너무 강조하시면서 서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2시간, 4시간 울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가 원래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은 20분은 정말 흔하게 울거든요. 한 20분 정도는 아이가 스스로 잘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줘보면 아이가 그 시간 내에도 이미 등을 대고 울음이 그치고 자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만이라도 일단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거. 그리고 넓은 의미의 수면 교육, 그러니까 규칙적인 수면 일과를 형성을 하고 또 그리고 수면 의식을 늘 해주고 수면 의식은 많이 할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늘 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다라는 거 그런 거 항상 알려주면서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아이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혼자 스스로 완전히 잠들 때까지 그거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계속해서 줘보고 하면 그 중간에서 찬반 이 중간에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찬반양론을 따지다 보면 결국 나는 선택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쪽 마음이 더 드는지 이거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시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시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건 나의 선택이야 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수면 교육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 하면 되지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또 용서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죄책감도 많이 들거든요. 아이를 못 재우는 죄책감, 그리고 아이를 울려서라도 재우고 있는 죄책감. 그래서 이런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찬반양론.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놔두시고요. 내가 결정한 거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밤잠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 수면 의식이라고 하면 이제 말부터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들어서 의식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다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목욕을 시키고 아니면 양치를 시키고 그리고 뭐 책 읽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사지라고 하니까 뭐 15분 정도의 풀 마사지냐 꼭 그건 아닐 수도 있고요. 로션 마사지 간단하게 로션을 발라주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밤잠에서는 한 10분에서 15분 이 정도 되면 충분하고요. 목욕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30분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죠. 이것을 꾸준히 해주게 되면 유아기에 더 많이 나타나는데 잠 안 자려고 해요. 근데 그 수면 의식을 꾸준히 해준 분들 경우에는 잠 안 자려고 엄마 혼자 하라고 하는 일들이 없이 그냥 자기가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절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 이거 하면 이제 잠자는 시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밤잠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낮잠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욕하고 마사지하고 이런 걸 전부 못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자장가를 불러준다던가 방에 들어가서 커튼을 닫는다던가 이런 짧은 수면 의식을 해주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밤잠에 대해서는 사실 일정한 시간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것도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면 무슨 스케줄처럼 몇 시가 되면 해야 되는 거 이거라기보다는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그 시간대가 되면 하는 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밤잠 같은 경우에는 생후 한 4개월 정도가 되면 밤잠 초반 시간이 거의 정해지거든요. 아기도 이미. 그래서 한 4개월 즈음이 되면 한 30분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왜냐하면 낮잠 상태가 어땠을지도 모르고 또 그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밤잠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날은 예외를 둬야 되겠지만 한 30분 그리고 또 1시간 이내로는 아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고 낮잠은 좀 더 어려워요. 낮잠은 뭐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 몇 개월이면 몇 시간 정도 깨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에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이 정도가 딱 좋구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낮잠 발달은 좀 느린 편이거든요. 밤잠에 비해서. 그래서 낮잠 일과는 좀 밤잠보다는 훨씬 유동성 있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지만 어쨌든 한 7개월, 8개월쯤 되면 그 낮잠도 비슷한 시간에 이제는 잘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꼭 정해진 시간 이거라기보다는 뭐 엄격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규칙적으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유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낮잠 일정에 대해서.